안녕하세요.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쿠바의 임가현 프로입니다. 챗봇 만들기 시리즈의 마지막 실습은 기획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관리를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획자나 PM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획 수립 과정을 프로젝트 관리 또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챗봇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 또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큰 틀, 타임라인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개요를 설명하고 오늘 만들게 되는 챗봇의 가장 핵심인 베이비 AGI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챗 플로우를 보고 이를 기반으로 챗봇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획 개요입니다. 기획자나 PM들이 타임라인 또는 계획을 세워주는 챗봇을 통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챗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기획자나 PM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고려하면서 각 작업 단계와 수행 기간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커질수록 작업 단계를 설정하고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챗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챗봇을 통해 프로젝트 전체 진행 단계와 타임라인을 빠르게 수립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기획자나 PM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며 완성도 높은 프로덕트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유저 페르소나는 박지훈 씨입니다. 박지훈 씨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여 지난 5년간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다가 최근 처음으로 신제품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목표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자로서 처음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훈 씨는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자는 처음이라 그동안 담당해왔던 디자인 파트 외의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각 진행 단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진행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수행 기간을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훈 씨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적인 단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알려주는 챗봇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단계별 진행 목표와 수행 기간을 알려주는 챗봇,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계획을 유동적으로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챗봇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페르소나를 통해 우리는 박지훈 씨와 같은 기획자들이 프로젝트 관리 챗봇을 사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와 수행 기간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챗봇을 제공하여 기획자 또는 PM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챗봇은 베이비 AGI, LLM, 임베딩,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고 챗봇을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의 큰 틀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맞춰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챗봇에서 핵심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베이비 AGI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요. AI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의미합니다.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이용해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봇이나 추천 시스템과 같이 특정 작업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핸드폰에 있는 AI, 시리나 빅스비 역시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빅스비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늘 서울시 종로구는 비가 옵니다.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4도입니다. 라는 답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소프트웨어들을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는 외부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는 자율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리한 다음 외부 툴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결과물을 검토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이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 예시로 로봇 청소기를 들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할 뿐 장애물들을 피해가면서 방 청소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방을 청소하고 의자나 책상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청소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청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가 끝나거나 배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 돌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로봇 청소기가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아닌 일반 AI 에이전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용자가 전원을 켠 다음 청소하기 버튼을 추가로 눌러줘야 청소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 그 자리에 멈춘 채 흡입 기능만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또 사용자가 개입해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로봇 청소기의 위치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불필요한 작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더라도 본인이 청소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청소하는 지역이 많아져 청소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발전한 형태의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로봇 청소기에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한다기보다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감각을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더 발전된 형태로 로봇 청소기에 탑재가 된다면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알아서 바닥의 먼지 상태를 감지해서 청소가 필요하다 싶으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라는 행동을 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에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물이 있는 경우 알아서 물을 감지해서 닦아주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 조금 더 자동화되고 자율적인 로봇 청소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더더욱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I 에이전트와 자율 에이전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AI 에이전트는 주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예측 등 학습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율 에이전트는
좀 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일반 로봇 등에도 자율 에이전트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챗봇에서 사용하게 되는 베이비 AGI는 무엇일까요? 베이비 AGI에 있는 AGI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AGI는 이전에 설명했던 AI 에이전트나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와 다르게 특정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I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학습을 통해 지식을 확장합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추론, 계획, 문제 해결, 이해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AGI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이언맨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비스는 아이언맨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전투 상황에서는 어떤 적을 먼저 타깃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도 아이언맨과 함께 연구합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비전이라는 캐릭터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율 인공지능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AGI는 실제 인간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GI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비전이라는 캐릭터처럼 완전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윤리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비 AGI는 AGI의 특징 중 범용성이라는 특징을 버리고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기능에 특화된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데이터 분석, 여행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베이비 AGI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각 단계를 관리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비 AGI를 사용한 챗봇의 챗 플로우를 확인하겠습니다. 베이비 AGI는 생성 에이전트, 우선순위 에이전트, 실행 에이전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입력했을 때 베이비 AGI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목록을 생성합니다. 생성 에이전트에서 생성된 작업 목록들은 우선순위 에이전트에 넘어가서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되고 실행 에이전트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실행 에이전트에서 실행된 각 작업의 결과는 다시 생성 에이전트로 전달되어 작업 목록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작업을 수정하여 최종 결과를 얻을 때까지 3개의 에이전트들이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베이비 AG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행되는데 소모되는 토큰, 출력되는데 사용되는 토큰이 매우 많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출력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쿱체인에서는 7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무료 체험 버전에서는 제공되는 리소스가 베이비 AGI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실습할 때에는 AGI가 반복 작업하지 않고 한 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작업량이 많아지는 복잡한 질문 대신에 간단한 질문을 통해 베이비 AGI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보면 다른 챗 모델과 벡터 스토어 임베딩이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이는 베이비 AGI가 작업 목록들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결과들을 잠시라도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챗 모델과 벡터 스토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쿱체인에서 새로운 캔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노드를 만들고 연결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를 먼저 배치하고 그 노드에 연결해야 하는 노드들을 나중에 가지고 오는 형식으로 챗 플로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노드 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해야 하는 베이비 AGI를 가져오겠습니다. 베이비 AGI는 노드 목록의 에이전트에 있습니다. 베이비 AGI의 파라미터를 보면 챗 모델을 연결해줘야 하고 벡터 스토어도 필수로 연결해줘야 하고 태스크 루프는 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베이비 AGI가 내부적으로 몇 번 반복 실행할지 설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저희는 무료 체험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도록 1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챗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챗 모델은 챗 모델스의 오픈 AI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오픈 AI 모델 노드를 가져와서 크레덴셜을 설정하고 모델은 GPT-4로 가져오겠습니다. 두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스토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벡터 스토어를 가져와야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입니다. 다른 벡터 스토어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가 API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실습에서는 항상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베이비 AGI와 연결하려면 아웃풋을 메모리 리트리버가 아닌 메모리 벡터 스토어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스토어에 필수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 임베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 역시 오픈 AI의 임베딩을 가지고 와서 크레덴셜을 선택하고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큐멘터는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전에 체인을 만들 때는 다큐멘터 노드에 내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베이비 AGI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어드리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다큐멘트 노드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베이비 AGI 노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AGI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챗 플로우를 저장하겠습니다. 챗 플로우의 제목은 프로젝트 관리 챗봇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치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AG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베이비 AGI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계획을 세우는 데 특화된 모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기말고사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공부 계획 세워줘. 시험 범위는 수학 1단원에서 5단원까지야.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1단원 공부하고 화요일에는 2단원, 수요일은 3단원, 요일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종합적으로 복습하고 일요일에는 약점 분석 및 보완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려고 해. 예산은 200만 원이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여행할지 계획 세워줘. 네,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영어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
목적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여행할 때에는 국내 여행을 계획해 보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추천하고 있네요.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많은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교통은 비행기 티켓을 사용하면 15만 원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30만 원의 경비가 든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숙박비는 하루에 6만 원에서 10만 원짜리의 숙소를 구입한다면 4일간 스테이 했을 때 2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한 끼를 먹는데 2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5일 동안 먹는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차를 빌리거나 현지 투어를 하게 된다면 24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액티비티에는 40만 원, 쇼핑을 하거나 비상금으로 필요한 2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줬고요. 그래서 총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184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비용까지 계산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 취미 추천해줘. 그리고 한국어로. 베이비 AGI 모델이 아무래도 영어와 친숙하다 보니까 한국어라고 붙여줘야 한국어로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미를 찾아주는 것보다 취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취미 관련 책을 읽거나 클래스를 찾거나 취미 시작 날짜를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답변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베이비 AGI는 물고기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물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줘 라고 하면 1단계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은지 그걸 먼저 알려준 다음에 2단계로 각 계획별로 어떻게 세세적으로 작동하면 좋은지 그리고 3단계로 내 활동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워주는데요. 지금 저희는 베이비 AGI를 한 번만 생각하게 해놨기 때문에 1단계의 답변들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기획한 대로 기획자나 PM이 베이비 AG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6개월 내에 신제품 출시를 위한 프로젝트 타임라인 만들어줘. (6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각 월별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라고 안 붙였더니 또 영어로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고 파이널 프로덕트 디벨롭을 하고 마케팅과 리뷰를 하고 런칭을 하라고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하면 좋은지 작성을 해주었네요. 다른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팀 브레인스토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추천해줘. 한국어로. 브레인스토밍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목표 설정, 참가자 설정, 규칙 설정, 아이디어 발표 이런 내용들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팁 알려줘. 한국어로. 네,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업무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각각 업무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작업을 분할하고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거나 일정을 잘 조율하는 내용 그리고 꾸준히 확인하고 적절한 휴식을 위해서 휴식 시간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팁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또 읽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끌기 위한 팁 알려줘. 네,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정의하고 역할과 책임을 잘 분배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피드백도 제공해야 합니다. 팀원 개개인의 발전을 돕기도 하고 팀워크를 증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리더가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데 업무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우선순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줘. 네,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 설정 방법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프로세스는 단계별 작업, 중요도 평가, 비급박성 평가, 시간적 제약 고려, 디지털 도구 활용 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할 일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AGI는 계획을 세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AGI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무료 체험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AG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1단계 정도의 답변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좀 더 좋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로 베이비 AGI를 이용하면 1단계 답변했던 것을 토대로 본인이 스스로 더 질문하고 답변을 찾아가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AGI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아직까지 개발 중인 기술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범용적인 인공지능입니다. 베이비 AGI가 계획을 세우는 데 특화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AGI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마지막 질문처럼 기획자나 PM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자 PM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범용적인 AGI보다는 더 작은 모델들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혹시나 맞춤형 AI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쿠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AI와 챗봇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정주행하신 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습니다. 특히 랭체인이라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고 쿱체인이라는 로코드 툴을 이용하여 유용한 AI 챗봇을 데모 버전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강의와 주제들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좀 더 실용적이고 실제로 사용할 만한 주제로 챗봇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쿱체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7일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